자, 이제 첫 번째 문제 통치행위를 보도록 하죠. 우리가 통치행위 이제 개념은 다 우리가 기초 강의에서 했지만 가볍게 같이 한번 다시 반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맨 처음 할 때 반복 학습이에요. 자, 우리가 먼저 개설 파트에 통치행위 의의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의 개념이죠. 의의 개념. 보시면 자, 국가 최고 기관이죠. 국가 최고 기관의 고도의 뭐 정치적 행위다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가장 큰 시력은 바로 사법심사 배제입니다. 요거 해놓으셔야죠. 사법심사 배제 이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이때 이런 거 간단히 볼까요? 국가 최고 기관 하면, 보시면, 주로 누구예요? 주로 대통령의 행위예요. 대통령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국회도 들어가죠? 우리 국회도 들어가요. 국회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상권분립에서, 자, 우리 삼보 요인이 있죠. 그치, 현행법에 된다면, 우리 사국가기관이 있죠. 자, 보시면 먼저, 대통령, 그다음 국회. 자, 우리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본다면,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원수인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 이 두 기관은 정치기관이에요. 맞죠? 정치기관입니다. 이때 보시면 이제 비정치기관은, 이거 보시면, 이거 잘 나오죠? 비정치기관. 누구예요? 정치기관으로서. 비정치기관, 우리가 보시면 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우리 법원이죠. 법원이라든지, 법안은 안 돼요. 헌재도 사법기관으로서 안 된다는 것이 다우스래요. 이렇게 해서 요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고도의 정치적 행위죠. 그 다음에 고도의 정치적 행위. 자,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행정작용.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하는 보통 행정작용과는 구별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예요. 그래서 이거만큼은 행정소송, 사법심사를 갖다가 배제하는데 그 실익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보통 행정작용 어때요? 이것은 사법심사, 행정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이거 간단히 우리 그 개념에서 이런 걸 정리해봤어요. 그 다음에 논의전제인데 간단히 정리하면 논의전제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통치행위를 논하기 위한 그 전제가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죠.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실현되고 있어요. 맞죠? 네. 자,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자, 우리 헌법은 현행 헌법, 우리 포함해서 2차 대전 이후에 현대국가의 헌법은 재판 청구권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다,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그죠? 여기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에서 이렇게 재판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그럼 조금 더 빼서, 두 번째, 이런 이유로 해서 행정소송상, 이런 거 어때요? 행정소송상 어때요? 행정소송사항의, 자, 여러분들, 이때 보시면 주의하셔야 돼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독일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소송사항이 열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자, 열기주의를 채택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통치행위를 논할 실력이 없어요. 통치행위를 갖다가 논할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위정자들이 사법심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자기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 이 통치행위를 갖다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규정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소송, 바로 통치행위를 논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으로서 행정소송상이 열기주의가 아니라 개괄주의가 맞습니다. 이거 바뀌면 틀려요. 지금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기존 이미 공부를 한번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더 기본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은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본 이론 내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상이 개괄주의입니다. 열기 좀 틀려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들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 오늘날 그렇죠. 자, 행정상 손해배상. 자, 행정상 손해배상, 그죠? 손해배상. 청구권. 이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죠. 즉, 배상에 의한 국가배상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이 고의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자, 일반적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그죠?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모두 배상법에서 자, 배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가, 자, 소송실무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다, 그죠? 민사소송, 사법심사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모두 구제를 해줍니다. 자, 그렇죠? 오늘날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이 침해되면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해서 모두 구제를 해주고, 또 이에 따라서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청구권, 즉 행정상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국가배상법 인정하고 사법심사를 통해서 구제를 해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날 자,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또 행정소송상의 열기주의, 행정상 손해배상. 자, 열기주의면 행정소송상의 개괄주의죠. 위법한 모든 행정적인 다 모두 사법심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는데, 자, 이것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실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사법심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갖다가, 즉,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비로소 논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전에는 독일에서, 일본에서 행정소송상이 열기주의를 취하고 있을 때는 위정자들이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행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규정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예 통치행위를 논할 실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이런 세 가지 전제가 이루어진 하에서 이제 통치행위를 논할 실익이 있는 것이죠. 그게 논의 전제입니다. 받으시고. 자, 이어서, 전제됐고, 우리 이제 그 외국의 통치행위에 관한 논의가 나오죠. 논의가 나옵니다. 이것도 다 관련된 건데, 자, 간단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외국에서의 논의죠. 외국에서의 논의. 자, 테마별로 집중적으로 시험에서 나올 것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랑스죠. 이 통치행위는 사실은 프랑스 국참사원의 판례를 통해서 최초로 이게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거 갖다가 통치행위라고 해요. 통치행위라 하고, 프랑스 국참사원이죠. 국참사원이 이 판례를 통해서 발전했습니다. 발전했고, 자, 이어서요, 이거 꼭 기억하실 것이, 이 통치행위는 프랑스에서 최초로 학설과 국참사원이 이 판례를 통해서 발전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각국이 실정법이 아니에요. 실정법이 아니라, 실정법을 통해서 성립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성립발전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각국이 실정법에 의해서 통치행위가 성립발전했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좀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남아 프랑스 3번 보세요. 오늘날 프랑스에서도 통치행위 범위가 점차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치행위가 축소 경향이 있습니다. 축소 경향이 있다. 혹시 확대 경향이 있다면 틀려요. 이 축소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각국도 마찬가지예요. 좀 축소 경향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확대하면 틀려요. 이렇게 하면 한번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저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보통 학원에서 일반적으로 올 때 4, 5개년도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추천하는데 10개년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출제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는데요. 약 4, 5년 전에 들어갔던 교수님들이 다시 또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10년치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왔던 그 교수님들은 앞으로 4, 5년 뒤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들어오시는 교수님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단이, 출제위원 명단이 있으면 시험 출제할 때 이제 출제위원이 따로 있고 선택위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리가 좀 행정안전부에서 그죠? 이렇게 시험위원을 갖다가 이제 위촉해서 시험을 출제시킵니다. 출제위원이 계시고 그분들의 문제를 계속 출제해 주셔요. 그럼 이게 목차별로 쭉 해서 난이도가 좀 표시돼 가지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모아지죠. 그럼 이때 이제 그 선택위원을 다시 이렇게 지명 촉탁해서 위탁해서 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문제를 찍어요. 찍고 보통 통상적으로 20문제 중에서 약 3문제에서 4문제를 갖다가 문제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선택위원들이. 출제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갖다가 3문제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3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문제 정도를 갖다가 문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